고요한 펜션의 밤, 침대 위로 드리워진 낯선 그림자가 저의 숨을 먹게 했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드러난 얼굴은 남편이 아니었죠. 혼란과 당혹감에 휩싸일 틈도 없이 그의 입술은 제게로 돌진했고 거침없는 손길이 온몸을 탐닉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격정적인 감각은 저를 걷잡을 수 없는 떨림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지냈던 감각이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남편 동균 씨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철물점을 묵묵히 지키고 가족을 위해 늘 성실했죠. 하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 30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표현에 서툴렀고 저 역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여자로서의 저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이 제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민서가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우연히도 결혼기념일이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화야, 우리 같이 떠날까? 남편들도 서로 아는 사이니까 괜찮을 거야. 처음엔 망설였지만 의외로 동균 씨가 동의하면서 2박 3일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삶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첫날 저녁, 동균 씨는 장거리 운전에 지쳐 거실 소파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민서도 피곤하다며 일찌감치 방으로 들어갔죠. 저 역시 샤워 후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어둠 속에서 저를 더듬는 손길에 잠이 깼습니다. 당연히 동균 씨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평소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늘 조심스럽고 의무감처럼 느껴졌던 동균 씨와 달리 이 손길은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몸 구석구석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제가 느끼는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제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고 그 소리에 그의 손길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거부감은커녕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렇게나 좋을 줄이야. 귓가에 울리는 그의 낮은 속삭임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신음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키스에 놀라 눈을 떴을 때 제 시야에 들어온 얼굴은 다름 아닌 민서의 남편 태호였습니다. 온 세상이 정지한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민서와 동균 씨가 이 모습을 본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른 척 더욱 격렬하게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쾌락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20살에 결혼하여 47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일탈을 꿈꿔본 적 없는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이 밤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이어진 미래가 끝나고 태호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여전히 동균 씨가 잠들어 있었고 민서도 건너편 방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밤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정말 내가 누군지 몰랐을까? 민서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 저는 더 이상 분위기를 띄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넷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밤 저는 의도적으로 방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가 다시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걸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자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조차 없이 그가 다가왔고 따뜻한 온기가 제 등 뒤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그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젯밤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노골적인 손길이었습니다.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저인 거 알고 계셨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태호 역시 제가 민서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천천히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그의 눈빛이 뜨겁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도 조심스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제게 다가왔고 입술이 맞닿는 순간 어젯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농밀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나 씨, 오랜만에 제 이름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불리는 순간 잊고 지냈던 저의 존재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태호 씨, 저 역시 그의 이름을 부르자 금기의 경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거친 숨결이 뜨겁게 뒤섞였습니다. 더 해주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를 갈망했습니다. 태호는 더욱 깊숙이 저를 파고들었고 뜨거워지는 온몸에 터져 나오려는 신음을 필사적으로 참아야 했습니다. 밖에는 동균 씨와 민서가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후끈 달아오른 방 안, 고요함 속에서 오직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땀으로 젖은 몸이 서로 엉키며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국 작은 신음이 새어나오려는 순간 태호가 재빨리 제 입술을 막았습니다. 입맞춤으로 소리를 삼켜버린 그 순간은 들킬지도 모른다는 긴장감과 금기를 넘나드는 쾌락이 뒤섞여 더욱 짜릿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의 목에 얼굴을 묻고 신음을 참았습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관계가 오히려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미래가 끝나고 우리는 잠시 동안 서로를 안고 고요히 숨을 골랐습니다. 태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태호는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옷을 입고 문을 살며시 열고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침대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온몸에 남은 그의 흔적과 아직도 두근거리는 심장은 모든 것이 생생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옆방은 여전히 고요했고 민서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후회보다는 짜릿한 쾌락이 저를 지배하고 있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밤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리할 때도 빨래할 때도 태호 생각뿐이었습니다. 동균 씨는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철물점에 나가 늦게 들어왔고 집에 있을 땐 늘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다녀오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죠. 일주일 후 태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XX 모텔 303호 내일 오후 2시 주소와 시간만 적힌 짧은 메시지였지만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발걸음은 이미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와인을 준비하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그의 환한 미소에 제 가슴은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동균 씨가 저를 보고 이렇게 웃어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태호가 와인잔을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사실 저도 처음엔 민서 씨인 줄 알았어요.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 말이 낯설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알았어요? 제가 묻자 그는 눈을 피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처음 몇 초는 몰랐어요. 하지만 손을 잡는 순간 민서 씨가 아니란 걸 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았으니까요. 그가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죄책감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이 감정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와인 한 잔이 비워지기도 전에 우리는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여행 때보다 훨씬 더 격렬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었고 소리를 참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더 깊이.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태호 역시 저만큼이나 열정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쁠 줄 몰랐어요. 보고 싶었어요. 밝을 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저를 여자로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뜨거운 미래가 끝나고 태호가 말했습니다. 민서 씨와는 사랑이 없어요. 이혼 생각 중입니다. 진작했어야 했는데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나 씨는 어때요? 행복해요?
태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동균 씨를 떠올렸습니다. 투박하고 무뚝뚝하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사람. 표현은 서툴러도 늘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저를 여자로서 바라봐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집안을 꾸려가는 사람,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으로만 대했죠. 잘 모르겠어요. 제 대답에 태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의 제안에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동균 씨와 이혼하고 태호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태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새로운 시작. 동균 씨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왜 라면을 먹었어요? 제 물음에 그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건성으로 답했습니다. 대충 먹으면 되지 뭐. 그는 제가 어디를 다녀왔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까? 마음속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었습니다. 태호처럼 다정한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태호에게서 또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은 장소에서 4시. 문자를 보며 고민하고 있을 때 남편 동균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장모님이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동균 씨가 의사와 상담하고 수속을 밟고 간병 준비까지 모든 것을 해놓았더군요. 엄마 상태는? 제 물음에 그는 위험한 고비는 넘겼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해 라며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해주더군요. 동균 씨가 엄마를 업고 병원까지 뛰어왔다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동균 씨는 매달 엄마께 용돈을 드리고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는 묵묵히 사위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괜찮아. 나는 당신 남편이야. 그리고 장모님 사위고. 동균 씨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무뚝뚝하고 표현에 서툰 사람이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깨어나셨을 때 동균 씨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얼른 일어나셔야죠. 제가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사위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고마워 사위. 엄마의 말에 동균 씨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습니다. 동균 씨가 가게로 돌아가고 엄마 곁을 지키며 저는 태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엄마가 아파서.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미안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쾌락 뒤편으로 밀어두었던 민서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친구를 배신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균 씨는 습관처럼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어쩐지 제가 느꼈던 것과 똑같은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리모컨을 끄고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당황한 동균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 당신이 나를 조금만 더 바라봐주면 좋겠어요. 갑자기 무슨 나 당신이랑 사는 동안 외로웠어요. 나 좀 사랑해줘요. 동균 씨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미안해.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가 조용히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사랑해. 많이 사랑해.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동균 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태호와는 다른 느낌이었지만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할게. 동균 씨의 약속에 저도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지 않겠다고요. 민서에게는 미안하지만 태호와는 완전히 끝입니다. 저는 제 선택을 지킬 것입니다. 동균 씨는 최선을 다해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면 꽃을 사오기도 하고 주말에는 같이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고마워. 뭐가?
그냥 다 고마워. 동균 씨가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참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표현을 못하는 건 동균 씨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저 역시 그에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정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사랑도 있으며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도 있다는 것을요. 저는 한때 달콤한 말과 섬세한 손길만이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지켜주고 함께 늙어가고 싶은 마음. 동균 씨와 제가 바로 그런 사이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요. 부디 여러분도 사랑의 진짜 의미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에만 속지 말고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